예전에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국의 역사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로 뽑힌 것이 바로 소현세자의 죽음을 막고 왕위에 오르게 한다였습니다. 그만큼 소현세자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정말 아쉽고 슬픈 역사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소현세자는 아닙니다. 바로 소현세자만큼 진취적이고 강인했던 그의 부인 민회빈 강씨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민회빈 강씨는 저번에 이야기한 귀인조 씨의 엄청난 미움을 받다가 결국에는 시아버지인 인조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된 기운의 세자빈이었는데요. 민회빈보다는 강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611년 3월 5일 우의정을 지낸 강석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강씨는 고려의 구국 영웅 강감찬의 직계 후손이죠. 강빈이 시집을 간 해부터 너무나도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요. 바로 결혼식을 하기 직전인 1627년 1월에 정묘호란이 발발했고 결국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으며 정묘호란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해 12월 겨우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소현세자와 강빈의 결혼식은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던 직후를 감안해서 원래 결혼식보다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때 쓸 예물이나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들도 소박하게 준비했고 왕이 신하들에게 베푸는 결혼식 피로연과 왕비가 내명고에서 하는 연회 또한 취소되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인 1636년 3월에 장남 석철을 낳았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인효랑후의 국상 중이라서 신하들이 할애를 드리는 행사도 취소되었고 왕의 계승과 종묘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내용의 교사만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더 큰 불행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죠. 첫 아들을 낳은 그해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청군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던 강빈과 복림대군 부부 신하들의 식솔들을 포로로 붙잡게 되었는데 청군의 장수 용골대가 강빈과 대군부인 장씨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했고 강빈은 자신의 옷을 한 나인에게 주어 대신 절하게 했다고 하죠. 왕실과 신하들의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힌 것을 보고받은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305구두리의 치욕을 겪으며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인조는 궁으로 돌아갔지만 소현세자와 강빈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죠. 세자 일행은 청군의 철수 행렬을 따라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가는 도중에 잘 곳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양에 도착했지만 용골대는 강빈에게 황제가 있는 곳에서는 가마를 탈 수 없으니 말을 타라고 말했고 이에 신하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빈은 가마에서 내린 뒤 말을 타고 심양성에 들어가게 되었죠. 볼모로 잡혀온 심양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심양관에서의 생활이 3년째 되던 1640년 소현세자의 일행의 생활비가 부담된다면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이제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며 20만 평가량의 황무지를 주었죠. 별다른 방법이 없던 소현세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넓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빈은 심양 시내의 노예시장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을 개간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기똥찬 아이디어를 냈죠. 강빈의 의견을 받아들인 소현세자는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팔리던 조선인들을 구해냄과 동시에 20만 평이나 되던 땅을 개간하여 그 땅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계속해서 조선인들을 구해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농장의 경영은 강빈이 도맡아 성공적으로 해냈고 농장에서 나온 곡물을 팔다 보니 심양관 앞이 마치 시장 같았다고 하죠. 어쨌든 여기서 나온 상당한 재물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고관대작들과 친하게 지내며 조선의 훌륭한 외교관 역할도 해냈죠. 홍타이지 역시 소현세자의 총명함과 특출난 능력을 높이사 잘 대해주었는데 이것이 훗날 자신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현세자와 강빈은 금술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현세자와 강빈은 고된 인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조선에서의 삶이 볼모로 잡혀있던 심양관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인조는 청나라에 붙잡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했던 심한 굴욕을 당했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증오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청나라가 마음먹으면 자신을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소현세자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과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조는 9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이나 귀국 축하 연회, 노고에 대한 치하 등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돌아온 지 3달도 되지 않아 소현세자는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었으니 당연히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이 세손이 되어 왕위를 잇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인조는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혔죠. 그리고 나서 인조는 소현세자의 모든 것을 삭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가 소용조 씨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조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어이없게도 강빈을 후궁별체에 감금하고 강빈을 모시던 궁녀들을 잡아와 이 저주 사건은 강빈이 한 짓이다라는 자백을 받아내려 모진 고문을 가했는데요. 하지만 궁녀들은 가혹한 고문에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또다시 다른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인조가 먹는 수라에 올라온 전복에서 독이 검출된 엄청난 사건이었죠. 바로 왕을 독살하려 한 것인데 이는 마땅히 영모 사건으로 의금부의 조사를 명령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행동은 상당히 이상했는데요. 바로 내시들에게 명령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면서 전복 요리를 올린 수락관의 궁녀들은 조사하지 않고 뜬금없이 강빈의 궁녀들을 엄청 잡아와 배후를 불라며 고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인조의 이상한 조치에 대해 대신들은 공식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빈의 궁녀들이나 용의선상에 올라 잡혀온 사람들조차 모진 고문에도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아서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인조 스스로 강빈은 신양에 있을 때 왕위를 빼앗으려 준비했고 용포도 만들었으며 왕과 왕비라는 칭호도 사용했고 막화를 내기도 했으며 요즘에는 문안인사도 안 온다. 이것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저주 사건과 전복에 독을 넣은 건 모두 강빈이 저지른 일이니 강빈을 사형시켜라 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강빈은 저주 사건 때부터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안인사도 갈 수 없었고 전복에 독을 넣도록 사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신하들 역시 인조의 어이없는 말에 대해 용포는 만들지도 않았고 비단을 샀던 것일 뿐이다. 적당히 자비롭게 처리하자 라고 해도 인조는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강경하게 강빈을 대했죠. 나중에는 신하들이 강빈은 전하의 자식인 소현세자의 배필이었으니 그러면 강빈도 전하의 자식인 셈이다. 이쯤하고 봐주자 라고 했지만 인조는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 칭하는 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죠. 조선시대 왕들도 욕을 하긴 했지만 사관들은 보통 임금이 한 욕들을 순화해서 기록했는데 이처럼 대놓고 실록에 개새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인조실록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인조에 의해 1646년 3월 강빈은 세자빈 자리에서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났고 얼마 안가 사사되었죠. 강빈이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는 옳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강빈이 죽기 전에 임평대군과 소용조 씨가 이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너희는 커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 라는 혈서를 자식들에게 남겼다고 주장했죠. 당연히 신하들은 혈서를 보여달라며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조는 이유청들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혈서를 근거로 강빈의 친정 어머니도 죽였고 자신의 손자들이던 강빈과 소현세자의 세 아들들까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첫째 아들이던 석철과 둘째 성리는 유배 간 지 2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결국 셋째이던 경안군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강빈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고 1년 후 강빈을 배반하고 살아남은 궁녀 신생은 강빈의 저주 증거를 찾아낸다며 국내를 뒤집어 엎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증거란 물건들은 이제서야 뒤늦게 나왔고 인조는 강빈이 죽임을 당한 이유라며 신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품들은 인조나 소용조 씨가 만들어낸 증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조가 죽고 다음 왕인 효종이 즉위를 했지만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동고동락했던 친한 형수였던 강빈을 역적 강빈이라는 뜻의 역강이나 강시성의 도적이라는 뜻의 강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효종은 강빈과 관련된 말을 하는 신하는 가차없이 대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숙종대에 이르러서 강빈은 신원이 회복될 수 있었죠. 시집 올 때도 처사들을 낳았을 때도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만 살았던 강빈이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남편의 내조를 잘했던 그녀는 굉장히 강단있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왕이 되고 강빈이 국모가 되었으면 조선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시아버지에 의해 영모제로 몰려 죽임을 당한 민회빈 당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